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운틴 트랙이라고 트레킹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대표를 있는 최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행사에 몸담아서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저는 과거 직업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계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2006년 7년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는 게 사실 없었어요. 제가 아는 그 기계 엔지니어링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취미로 20살부터 산에 미쳐갖고 다녔던 그 기억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산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등산 장비점을 하려고 몇 달을 시장 조사를 하듯 다니고 했는데 그때 우연찮게 어떤 분이 저를 보고서 당신은 우리 회사 와서 트레킹 팀을 한번 맡아달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고 그 여행사에 작은 여행사에 가서 그 업무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여행사 업무가 제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5개월 만에 다시 그만두고 다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중에 그 5개월 근무했던 게 화근이 돼서 제가 여행사에 다시 들어와서 제 이름으로 창업까지 하고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일반 여행사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고지식한 편으로 운영을 했어요.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냥 FM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어디 저랑 해외를 가든 어딜 가든 저희 고객들을 만나면 나는 내가 좋아서 산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오는 거지. 내가 여행사를 해서 이거 돈 벌고 먹고 살고 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건 필요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회사하고는 좀 저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염두 두시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럽 중 알프스 트레킹 설명회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럽 다 할 수는 없어서 돌로미테만 할까 그러다가 그 인근에 이제 그 스위스 알프스 쪽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는 이제 3대 미봉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묶어서 같이 좀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섰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 이제 그 돌로미테 트레킹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알프스 트레킹,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숙소나 그런 이제 트레킹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돌로미테에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세요. 일반 여행이든 트레킹이든 엄청나게 갑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면 이탈리아 아예 북부 쪽이고 이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경계 지점에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만년설, 빙하, 침봉 아주 독특한 산세를 갖고 있어갖고 아주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혹자들은 그래요. 돌로미테를 처음 왔으면 다른 데 가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저기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 그러면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여행 시기 보면은 여름이에요. 6월부터 9월. 지금 일반 여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6월 초, 5월 말, 5월 한 20일 정도 되면은 눈이 있으면서 야생화가 올라와요. 올라와갖고 제가 그러니까 지난해 5월 23일 날 출발해서 한번 갔었는데 눈이 길 옆에는 눈이 이만큼 쌓여 있고 한쪽에는 야생화가 그냥 엄청나게 피어 있고 오히려 그 모습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은 트레킹 진행이 안 되는 구간들이 가끔씩 나와요. 눈이 이제 많아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산장 숙소가 문을 안 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고. 선생님 저 말씀 좀 주셨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촬영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 자료가 거의 비슷하게 제가 저 따로 만드는 거라서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트레킹 그렇고 저희가 지금 사실 금년에도 진행을 좀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겨울에 스키 투어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스키 강사들도 지금 이미 좀 저희하고 연결된 친구들도 있고 해서 스키 좀 겨울에는 이제 그쪽 진행을 하려고 있고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좀 6월 달에는 비가 조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비가 이렇게 장대비가 오는 거는 거의 없고 장대비가 오는 거는 짧게 끝나요. 한두 시간 오고 끝나고 안 그러면 이제 안개 끼고 안개비 같은 거 가랑비 같은 거 이런 게 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뭐 해서 시야를 가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곧 하나 도전하고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 알타 돌로미테 그러면은 트레킹 코스들이 이제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한 게 알타비아 트레킹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알타비아가 알타비아 1부터 알타비아 10까지 지금 코스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알타비아 1이 이제 제일 처음에 개발됐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알타비아 클래식 코스라고 해서 이제 외국 그 이태리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알타비아 1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알타비아 1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알타비아 거리가 125km인데 그 얘들이 그 표준으로다가 잡은 그 종주하는 그 시간이나 날짜를 보통 한 열흘 정도로 잡았어요. 열흘 정도로 잡았는데 그 제가 이제 진행을 전부 답사하고 예전에 하다 보니까 반 정도만 하고 그 이유는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걸 한 열흘 정도 하면 왔다 갔다 뭐 4일 정도 더 하고 그럼 14일, 15일 걸리는데 저것만 보기에는 짧은 시간에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알타비아를 하프만 딱 합니다. 하프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하프 종주만 하는데 하프가 한 58km, 60km 정도 돼요. 그거를 저희가 4일 동안 하는데 보통 저것도 5일 정도 해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저희 4일 정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라도 요거를 빨리 좀 끝을 내고 해서 다른 데를 하루 더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코스 중에 일부를 그 아주 힘든 구간을 4시간짜리가 하나 빠져요. 거기 차로 싹 돕니다. 그래서 4일에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5일에 해야 돼요. 그래서 4일에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12일 기준으로 요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알타비아 1 하프 종주 58km 4일 써놨죠. 4일 써놓고 그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 4일을 더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 보면은 중급이 안 돼요. 이쪽이 중급이 안 되고 이거 난이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 이제 밑에 배경 사진 보면은 다 이게 거기서 제가 이제 현재 전부 찍었던 사진이라 일부러 배경을 깔아놨어요. 사진을 따로따로 이렇게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일부러 배경을 깔아놨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하이라이트 트래킹 아까 이제 그 알타비아 완하고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고 하이라이트 트래킹은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그 진행을 하면서 그 다른 회사들이 요즘 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알타비아 완을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산장 예약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알타비아 완 코스를 진행하는 회사는 해초하고 저희밖에 없어요. 해초하고 다른 회사들은 일단 산장 예약을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이라이트만 합니다. 근데 하이라이트가 일단 접근성이 편해요.
편하고 편한 데를 골라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경치가 그래도 좋은데 케이블카 놓고 뭐 놓고 했기 때문에 당일 트레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데 어쨌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코스예요, 그쪽은. 그래서 또 오히려 유명세를 타는 거고. 그래서 난이도는 여기나 알타비아 완을 하는 거나 비슷해. 알타비아 하프를 지나서 종주를 다 한다 그러면 후반부에는 조금 그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그 구간까지는 저희는 안 가기 때문에 뭐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알타비아 완 하이라이트 두 개 섞은 거하고 하이라이트만 했던 거하고 비교를 한 건데 지금 요게 표시한 게 요게 난이도 표시예요. 요게 완전히 중급으로 본 거거든요. 요거는 이 알타비아 처음에 시작을 하는 데가 일단 이제 그 지도도 나오는데 브레이에스 호스에서 페데르까지 첫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가 그 처음에 시작해서 호스 반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오르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르막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오르막 고도 차이가 한 900m 정도 돼요. 고도 차이가 거리는 한 6km 정도 되는데 900m 되는데 3시간 정도가 계속 거의 오르막이에요. 여기가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요게 제일 힘든 구간이고 그거 지나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지 내리막. 그래서 굉장히 편해. 그다음에 둘째 날 이제 페데르에서 카파나 알피나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처음에 시작만 약간 오르막 1시간 반 2시간 있고 나머지는 거의 평지.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4일 만에 알타비아와 요 T4까지 요게 이제 알타비아 코스인데 4일 만에 끝내는 게 요 페데르에서 카파나 알피나 가는 구간에서 여기에서 스코토니 산장에서 꺾어서 올라가서 라가추오이로 가야 되는데 요 구간이 빠져요. 저 올라가는 구간이 한 3시간 반 정도가 계속 오르막인데 그 오르막도 있지만 거의 수직으로든 내리막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산행을 좀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고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가 일부러 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파나 알피나에서 라가추오이까지는 차로 이동을 합니다. 차로 이동해서 라가추오이에서 그 라가추오이가 그 산 위쪽에 있는데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라가추오이 산장에서 잘 경우가 있고 산장이 밑에 이야기가 되고 밑에 산장이 있거든. 밑에서 자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가지인데 금년에 진행하는 거는 라가추오이가 거의 다 저쪽으로 돼 있지. 금년에는 저희가 한 10번 정도 진행을 하는데 6번, 7번이 라가추오이 산장에서 자는 거로다가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2750m 지점에 그 산장이 있는데 굉장히 저기서 하루 지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오시는 손님들은 저기 자야 내가 가겠다 하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아서 일부러 좀 라가추오이를 예약을 일찌감치 집어넣는데 운 좋게 다 이렇게 그 오케이 받아갖고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또 요날 12.4 라가추오이에서 그날은 이제 그 산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리막길로 시작을 해서 도로까지 내려 다시 이제 1시간 정도 올라가는 그런 길이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게 여기 가면은 그 돌로미테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칭케토리 5개 봉우리가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요 구간이 있고요. 거기서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스타울라미나까지 하면은 알타비아 완이 이제 하프 종주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T5 이제 요거는 이제 편의상 제가 트레킹 첫날 뭐 이런 식으로 T1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트레킹 5째 날부터는 이제 이쪽하고 중복이래요. 이쪽하고 여기 이제 다 여기 트레크로치 소라피스 여기도 있고요. 사소롱고 서키트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세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치메 여기도 있고요. 트리치메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여기에 그 외에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게 이제 알페디시우시가 이제 중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엘델펜 요 코스가 중복이 안 되고 파솔라 자우 라고파냐다는 여기하고 일부 중복이 다 됩니다. 요 두 개는 라가추오하고 칭케토리 여기 이제 여기하고 거의 같은 코스예요. 같은 코스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로 돌아가서 트레크로치 소라피스는
저희 아마 여기 안 계시니까 모르겠다. 여기에 그 소라피스라는 보물이가 그 밑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 빛깔 물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기를 또 진행하는 것도 이제 제 고집으로 진행을 할 때 저희 회사밖에 또 없어요. 이거 달력 한번 뜯어갖고 그 6월달 달력 한번 소라피스 사진 한번 소라피스. 아 이게 이제 소라피스 사진이 호수 물 빛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거기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자꾸 흘러가면 돼요. 자꾸 틀려고 쓰는 아 그거 호수. 여기 그 멋있는 사진을 저희가 좀 달력이 제가 큰 달력을 만들었다 남은 게 몇 장 있어갖고 지금 2개 차에 또 나왔네? 다야? 잘 뜨고. 어쨌든 찍었대. 예, 전경을 찍은 거예요. 제가 전경을 찍은 건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제가 이제 코스를 집어넣어서 한번 빼주세요. 그 일반 그리고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배낭여행하는 젊은 친구들은 여기를 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트리치메 서킷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보물이 3개 있는 거 우리 그 달력 메인 화면에도 그 첫 장에도 그거 들어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그 처음에 아마 아까 시작할 때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트리치메 요게 트리치메입니다. 요걸 한 바퀴 도는 이제 코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여기서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돌로미테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또 지역이 코르티나 담페초라고 하는데 요 6날은 전부 그쪽 중심의 일정이에요. 그다음에 사쏘룽고하고 세테다는 거기에서 이제 차로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그 발가르데나라는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산들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조금 이제 특색이 다른 건 뭐냐면 이쪽은 그 침봉하고 이런 그 호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면은 이쪽에는 초원, 침봉도 있지만 초원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모습이 좀 달라요. 요쪽 지역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그쪽 이동해서 사쏘롱고 트레킹이 이게 이제 서킷인데 한 바퀴를 완전히 다 안 돌고 한 3분의 그러니까 반에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돌고 하산을 합니다. 그리고 세체다는 워낙 그 돌로미테를 그러면 사진에 많이 나오는 데가 세체다예요. 그래서 세체다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아직 남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중복이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요 알페디시우시하고 그 다음에 비엘덴 펜 여기하고 두 군데가 이제 여기하고 중복이 안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 발가르데나 그쪽 지역인데 여기도 거의 초원하고 이런 게 이제 어우러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비엘덴 펜은 여기는 이제 호수 쪽으로다가 내려가는 이제 산에 가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는 그 돌로미테 그 최고봉이 마르몰라다라는 보물인데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코스예요. 그래서 그 정상을 보면서 트레킹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레킹이 하루에 진짜 트레킹 시간은 짧아요. 사실 이게 거리가 이렇게 돼도 3시간 이런 그 어디야 세체다나 트리치메 같은 데는 한 바퀴 도는데 진짜 걷는 시간은 3시간도 안 돼요. 근데 사진 찍고 뭐하고 하면은 어떤 경우 2배 걸려요. 2배 걸리고 또 가다 보면 여기 맥주 맛이 엄청 좋습니다. 맥주 파는 데서 앉아서 맥주 먹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통 저희 홈페이지 상에 6시간 내지 7시간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 3분의 2 정도밖에 걷는 시간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여기에 이제 소라피스 호수 트레킹 야생화 시기에 맞서서 플라토 피하자로 변경 할 수도 있다고 해놨는데 그건 너무
지금 이제 그 위치를 이제 그 계략적으로 이제 그린 건데 그 소라피스가 여기 너무 크다. 여기 돈좀 끌까? 여기만 볼까? 소라피스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아까 그 호스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갔다가 백을 하거나 이제 그런 코스고 플라토피아자는 이제 여기 쪽인데 여기도 초원인데 야생화가 엄청나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원하시면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 소라피스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전체적인 그 트레킹 코스를 지도로다가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요게 빨간 게 요게 지금 알타비아 왕 코스입니다. 여기 쭉 해서 여기서 이제 쭉 더 이어지는데 저희는 여기서 요 소라피스 아니 브레이에스 호스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스타울란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해초는 여기에서 TC산가 하루 자고 하루 반 정도 더 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대신 해초는 요거 더 하는 만큼 이 하이라이트 4개 코스 중에 2개가 빠지는 거죠. 이틀을 더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알타비아 만 코스가 이렇고 그 다음에 위치만 대충 보면은 여기가 코르티아 단체초 표시돼 있죠. 여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 격이고 이쪽에 이쪽에 이제 여기가 그 어디 요 발가데나 여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요 발가데네 지역을 해갖고 요쪽 중심으로 요 세체다 사스롱고 여기 저기 막 알펜디시우시 그다음에 비엘델팡 요쪽에 돼 있다. 그래서 요 여기가 지역으로는 사실 요쪽하고 거리는 차로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조금 달라요. 느낌 예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파란 거로 해놓은 거,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 쪽 트레킹 코스고, 그 저희가 자료 그 저기 프린트해서 드리는데도 거기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표시, 저희가 국내에서 트레킹을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일정이 너무 길어서 안 하는 코스가 있는데 한 15일 정도 일정 가지면은 여기 군터메스로나 아도프몽겔, 산타마르타나 요까지 트레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15일 일정은 사람이 좀 잘 안 모이고 예전에는 9일 일정 많이 모였는데 작년부터 9일 일정이 안 모여요. 12일 일정 제일 많이 모여요. 왜 그러냐면 일단 9일 일정은 좀 처음에는 휴가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휴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일 많이 가시죠. 그러면 트레킹 하루에 휴교적 기준으로 10일짜리.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그 트레킹 기준으로 전부 8일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부 12일 일정 기준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거죠. 네 번째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저희만 좀 하는 일정.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데는 전부 하이라이트만 하고 이제 H사람은 해초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이유는 산장이야 못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해초나 이제 저희는 현지 가이드도 쓰고 저희가 이제 직접 가이드도 하고 하는데 그 일반 그 다른 여행사들은 그 산악회 대장들이 가서 하는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번 거기 갔다 오면은 좀 갔다 온 경험으로다가 나가서 가이드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저 포함해서 저희 상근 직원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이런 활동을 해서 제 지인들이 전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 그러면 이 나와서 가이드하는 친구들이 제가 계략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등산 가이드라는 대한산악연맹에서 지금 저 시험 봐서 취득한 자격증이고요. 숲길 등산 지도사는 산림청에서 그 교육받고 그래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건 이제 지도 보고 산길 지도 보고 찾아가는 거 그런 게임하는 이제 그런 거. 이거는 제가 저만 갖고 있어요. 저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처치법 강사
그래서 산에 다니다 보면 어떤 그 돌발 변수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건 좀 저희 가이드하는 친구들은 다 이걸 좀 갖고 있는 친구들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히 저 해외 가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더라도 이런 자격이 가진 사람이 되는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타비안 트레킹 장단점을 그냥 간단하게 좀 제가 생각난 대로 정리를 했는데, 진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코스가 알타비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행사들에서 산장 예약을 못하니까 그냥 하이라이트를 자꾸 이제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개별적으로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전부 알타비아 2를 해요. 개별적으로 해서. 그래서 산장 자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갖고 뭐 이제 막 어떤 분들 보면은 좀 산장 몇 군데 예약해놓고 무작정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교통수단 뭐 이런 게 잘 안 돼갖고 오히려 이제 거기 산장에서 만나면은 내일 어디 이번 요 내일 하산하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거 협조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좀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그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장점으로 그냥 정리해놨는데 저희가 산장에 잘 때는 그 캐리어나 이런 거 큰 집 있잖아요. 그 여행용 이제 여러 짐을 갖고 다니는데 배낭만 메고 산행하시고 이 큰 짐은 차량으로 전부 이동을 저희 해드립니다. 그럼 이쪽 산장은 차들이 전부 거의 다 가요. 작은 차들. 만약에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은 케이블카로 해서 올려주고 그것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아까 그 해초에서 자는 TC 산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는 이제 짐 배송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그래도 관광지가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니까 못 오니까 혼잡하지 않아서 일단 좋아요. 뭐 굳이 단점이라고 썼는데 산장에 잘 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 배달을 해주지만은 갖고 방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산장이 숙소가 룸은 보통 2층 3층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캐리어 끌고 올라오면 힘들거든요. 그럼 왜 이런 데 했냐고 막 이래요. 놔두시라고 남자들이 갖다 올려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하이라이트는 진짜 이거는 뭐 편하죠. 호텔에서 한 호텔을 정해놓고 며칠씩 있으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갖고 나오면 되고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 쪽이니까 어쨌든 그 장비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살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신 분 있어요. 이제 조금 힘들다고 나 오늘 산에 안 갈 거야. 호텔을 쉴 거야. 그래도 되니까 이거.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점 뭐 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뭐 유출물은 아예 볼 생각 안 하시는 분이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 좀 혼잡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그 트리치메나 세체다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요. 여행객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그 돌로미테만 제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코스를 했는데 저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그냥 개념도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펜드를 산장에서 주로 많이 자는데 하나 이 산장 없으면 여기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 걸어서 1시간 거리인데 1시간 덜 가고 그 다음날 1시간 더 가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리티나에서 차량으로다가 1시간 60분 이동하고 요 구간이 요 브레이스 호스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평지예요. 여기서 요 소라포노 고개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시간 정도 고도 900을 올리는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첫날이고 또 체력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 가세요. 다 산행을 안 하신 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그래도 가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여기 비엘라 산장에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여기 평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내리막길.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둘째 날 페데루에서 파네스 산장, 그 다음에 카파나 알피나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념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쪽 나가초이 산장이 이쪽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쪽으로 가든 일로 가든 이게 정상적인 알타비안 코스인데 여기서 해서 이쪽으로 오면 라우코게랜드를 이제 오르막 1시간 정도 올라가고 여기서 요 구간을 2486에서 1985까지 그러니까 500 해발 500m 그 표차가 나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그냥 거의 내려 그냥 코스다. 근데 길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지나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원하시는 분만 저희가 여기 가서 요 삼거리에서 딱 그날 나눕니다. 진짜 저기 한번 가실 거냐 그러면 가겠다 그러면 갔다가 일로 오시라 그러는데 체력 좋으신 분은 갔다가 더 빨리 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으로 쉽게 올라가서 여기서 차를 타고 쭉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 차 타고 가잖아요. 아, 요게 칭케토리 사진이에요. 요게 칭케토리 사진이고 하나, 둘, 셋, 넷, 뭐 5개가 쭉 있는데 칭케가 이제 5개, 5이라는 뜻이고 토리가 이제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오형제복. 여기 개념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라가초이 아까 이제 차 타고 와서 여기 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여기 라가초이 산장에서 자든가 아니면은 요 콜갈리나 산장에서 잡니다. 근데 여기서 자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게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좋은 게 일몰, 일출 이런 게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상인데 요거는 한 20분 왔다 갔다 하는 거의 평지라서 그냥 저녁에 가도 되고 새벽에 가도 되고 굉장히 일출 보러 가도 되고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산 이제 아침에 하산 쭉 해서 길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 칭케토리를 한 바퀴 돌고 아벨라우 산장에서 삽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간은 보면은 트레킹 시간은 거의 대부분 그 쉬는 거 점심 먹은 거 해서 그 한 6시간에서 7시간 7시간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치우는 시간까지 다 해서. 이게 이제 그 파소지아우라는 요 지점인데 지금 이 아벨로 산정이 요쪽 뒤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침에 거기서 자면 아침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일로 돌아서 오는 길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저희는 이제 거기서 자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 사는데 저는 이 모습이 되게 이뻐갖고 제가 쓴 책 표지에 그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네.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와서 파소지아오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는데 여기도 굉장히 길이 편해요. 편하고 굉장히 좋고 뭐 물론 이제 오르막도 있고 뭐 있는 건 조금씩 있는데 길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길지만 시간이 그래도 7시간은 충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하이라이트에서는 여기서 같이 시작을 해요. 하이라이트는 일로 내려갑니다. 일로 내려가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여기서 차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합니다. 아, 소라피스 아까 그 봤던 그건데 여기는 하여튼 제가 꼭 권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가는 길이 일부 조금 안 좋아요. 원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좀 돌이 반들반들 미끄러운 데가 좀 있어요. 비 올 때 그때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꼭 한번 가야 될 만한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쪽 길로도 넘어왔는데 여기가 좀 너무 힘들어 하셔갖고 그래서 상황 봐서 그냥 그 자리 백을 합니다. 백을 하고 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쪽으로 모시고 가고 어차피 그 시작과 끝지점이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숙소도 여기서 자요. 여기서. 그래서 자고서 아침에 그냥 밥 먹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갔다 오고. 그래서 요것도 2시간 올라가고 여기 뭐 한 5분 뭐 그렇고 2시간 내려오고 한 4시간 정도인데 그냥 호스에서 한 바퀴 돌고 호스에서 그냥 마냥 진짜 멍 때리고 있어도 좋은데 그래서 보통 저희 가면 거기 호스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기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몇 시쯤 출발합니다. 그래놓고 거기 있으면은 알아서도 여기 재밌게도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트리치네. 여기는 아까 그 사진도 봤지만 요거는 그 뒤에 어디 산에 올라가면 조그만 그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뚫어놓은 그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공호처럼 뭐 저기 뭐그 탄약도 집어넣고 뭐 했던 그런 굴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요 중심 요쪽에 시작해서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도는데 요게 이제 한 9.6km 시간은 10분이 4-5시간. 그래서 여기는 그 예전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야 아브론즈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도 되고 뭐 역으로 돌아도 되고 하는데 예전에는 해서 그냥 늦게 시작을 해서 여기서 점심 먹고 이렇게 왔는데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 가는데 그 중간 도로에서 주차비를 내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주차비를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차비 내려고 차가 서 있는데 7시 반에 이제 콘크리트 단편조 시내에서 출발을 했는데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밀리니까. 그래서 7시 전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서 여기 가면은 8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여기서 점심 먹고 그렇게 많이 빠져요. 사스롱고 여기는 이제 여기 이 산 자체가 참고 이쪽에는 이런 초원들이 더 많아요. 이제 이거는 사스롱고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피추보에라는 이제 보물인데 이쪽도 트레킹 코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건 여기서 요 지점에서 지금 요 지점이 파소셀라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올라오는 사진인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 좀 길게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한 바퀴 도는데 한 16km, 17km 되는데 한 바퀴 도는 데는 이제 쉬는 시간까지 하면은 한 7-8시간 정도 걸리고 요 몬테파나로 빠지면은 한 5-6시간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세체다. 세체다 저 메인 사진이. 세체다는 이제 양쪽에서 케이블카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는 오르티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케이블카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저 발가데나 지역에서 올라가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 중심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만 걷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너무 짧아. 너무 짧아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이것도 사실 얼마 안 돼요. 8.6km밖에. 그래서 시간 3-4시간인데 그러니까 천천히 가서 예전에 여기서 밥 먹다가 이게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만큼 와서 여기 와서 밥 먹는데 그래도 여기 어떤 때는 뭐 11시 돼서 가고 뭐 이런 11시 반 돼서 가고 그래서 이날은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그 트레킹 마지막 날 여기를 잡았는데 왜 잡으냐면 이 거리도 짧고 시간도 짧으니까 끝내고 베니스를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가데나 지역에서 베니스로 이동하는 게 4시간 정도 걸립니다. 4시간. 그렇기 때문에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알타비아 왕하고 하일라이트하고 4일씩 이제 일정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는 이제 알페디 시우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치는 이제 그 발가데나 지역인데 요것도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요 고개 올라가는 요 구간이 요기 조금 가파른 구간이 있고 전체적으로 편해요. 편하고 그냥 한 바퀴도 내려오는데 한 12km 되고 5-6시간 여기 이런 초원이에요. 초원. 또 다음 거 보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비엘델 팡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르몰라다 봉우리 빙하예요. 몇 년 전에 여기서 빙하가 깨져갖고 떨어지면서 한국 사람은 아니고 그 6명이가 그 빙하에 맞아갖고 죽었어요. 그 여름에 작년 재작년에 2022년도에 요 빙하가 딱 떨어 여기 케이블카를 타고 이 케이블카 타고 여기 올라가거든요. 정상 바로 밑에까지 빙하 있는 데까지. 근데 여기 갔다가 관광객이 그냥 맞은 거예요.
이것도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이것도 거리는 얼마 안 되고 시간도 짧고 여기서 조금 오르막이 있는데 조금 오르막을 가면 거의 평지 내리막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응? 쉬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로미테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알프스 3대 미봉인데 이게 아시죠? 마테오른 보면 마테오른이 알프스 3대 미봉에도 들어가지만 세계 3대 미봉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경치가 상당히 좋은 데고 그래서 이제 알프스 3대 미봉이라는 게 사실 보통 우리가 융프라우 그다음에 마테오른 몽블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3대 미봉은 융프라우는 사실 미봉 측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이거 마테오른 몽블랑도 그 미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뒤쪽에 있는 그랑조라스가 그 같은 상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치는 전부 이제 두 개는 스위스 인터라켄 체르마트. 그다음에 그랑조라스는 이제 프랑스 샤모니하고 이탈리아 이제 프로마이에 되는데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몽블랑 자체가 스위스하고 3개국 접경지예요. 접경지이기 때문에 스위스 구간이 있다고 해도 이제 뭐 문제는 없는데. 그랑조라스만 놓고 보면은 요 두 개국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여기도 이제 여름철이 이제 일반 성수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나 돌로미테나 거의 이제 마찬가지인데 5월 중은 아래부터 야생화가 굉장히 굴락이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5월달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금년에도 좀 5월달에 가려고 했더니 5월달에 갈 사람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여기는 스키도 마찬가지고. 위치를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위치를 보면은 보통 이제 여기가 그 접근을 3대 미봉 저희가 트레킹할 때 접근을 쥐리르나 제네바 두 군데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제네바로 들어와서 제네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그 인터라켄에 시작을 해서 체르마트 들려서 몽블랑으로 이렇게 오든가 아니면 거꾸로 가든가. 그런데 어느 쪽을 이용해도 시간은 이동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제네바에서 인터라켄 가는 게 조금 더 멀 수는 있고, 그러니까 제일 짧은 거리는 찌리로 들어가서 인터라켄 갔다가 돌아서 여기서 샤모니에서 제네바로 해서 아웃하는 게 제일 짧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항공료가 항상 그 일정을 많이 좀 바꾸게 만들어요. 항공료가 워낙 막 들쭉날쭉 비싸고 싸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작년에는 찌리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냥 제네바로 들어가서 제네바 아웃으로 다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도로 다 이동을 하면 오히려 편해요. 제네바 공항에서 바로 철도가 있거든요. 인터라켄까지. 그게 편해요. 밀란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근데 좀 시간이 멀더라고요. 밀란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가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경치는 좋은 건 엄청나요. 산 넘어갈 때. 그리고 이제 이 융프라우 쪽 주요 일정 보면은 보통 이게 관광으로 가시면 여기는 다 가요. 여기 융프라우 저희가 그 케이블카 타고 산악 열차 타고 해서 여기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 같이 갔다가 거기서 중간역에 내려서 트레이킹 우리가 내려오거든요. 트레이킹 내려와서 한 6.6km, 한 2시간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파우로룬이라고 해갖고 그쪽 올라가서, 그러니까 피르스티렌 그 지역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한 7시간 정도 걸리죠. 7시간 정도 걸리고 요건 난이도가 요즘에 이제 이쪽 3대 미용 중에 제일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래는 이제 아이거하고 융프라우 이쪽을 다 보면서 그 반대편에서 트레킹 하는데 이건 아주 짧은 코스예요. 4.2km인데 근데 경치가 워낙 좋아서 요거를 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고 이제 기타 일정 하더 클럽을 집어넣는데 이제 항공을 어떤 거로 하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에어차이나를 이용해서 그 간 적이 있는데 에어차이나로 가면은 아침에 일찍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날 도착하는 날 시간이 많아. 그래서 그날 이거를 갈 수가 있어요. 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갈 경우에는 이거를 저희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융프라우에서 체르마트로 이동을 할 때는 저희 이제 철도로 이동합니다. 철도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체르마트 가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 전망대 케이블 가서 관광하고 여기 일반 그 마테오른 쪽에 한국 관광객들이 업들이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년부터 2020년부터 좀 있더니 작년에 보니까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일반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시고 그리고 그 패키지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 고르노그라프 열차로다 옵션 하더라고. 이거 옵션 해갖고 올라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앉아요, 이 사람들. 왜냐면 숙박비 비싸니까 빨리 빠지더라고. 올라갔다 오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융프라우 요거처럼 마찬가지로 전망대 갔다가 케이블 타고 중간역에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트레킹을 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빙하 트레킹을 할 때가 있고 이제 그 계절적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 구가 이제 마테오른 트레킹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빙하나 이런 거는 없고 야생화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할 경우가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순회가 이제 호수가 위에 5개가 있는데 5개 순회하는 그런 트레킹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경치가 좋고 좋아요. 근데 이 체르마트 지역은 어디서 하나 마테오를 전부 보면서 트레킹해요. 어디서 하나. 그래서 요날드 고르노그라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손님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은 여기도 밑에서 자지 말고 산장에서 한번 자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고르노그라트를 먼저 가서 러펠 알프로 내려오다가 아예 건너가서 슈네가 쪽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 산장에서 자고 그 다음날 5개 호스 트레킹하고 이제 그렇게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서 체르마트에서 몽블랑은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열차로 이동하려고 하면 너무 좀 짧아요. 4번을 타요. 4번.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라플랑이라고 이제 몽블랑 정상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그쪽 호수까지 이제 트레킹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광객들이 다 가는데 애기들이 전망대 해발 3,800m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서 주변 그 몽블랑 정상하고 주변 그 만년설하고 전부 구경하고 중간역에 내려와서 요 몽땅베르까지 트레킹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짧아요. 1.8km인데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는 이제 일정이 여기도 12일 일정 중에 트레킹을 8번을 하는데 자, 이 3개, 3개,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융프라우 지역 보면 여기 야생화 보세요. 이게 7월 초에 찍은 건데 요거는 조금 더 일찍 찍은 거예요. 이 야생화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라켄인데 여기가 베이스 캠프 지역을 하고 이제 요즘에는 저희는 이제 여기를 할 경우도 있고 요 그린델발트를 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린델발트를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아침에 접근성이 여기 가기도 그렇고 이쪽 가기도 그렇고 접근성이 좀 좋아요. 여기서 인터라켄에서 여기 열차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사는 열차가.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아침 시간을. 그래서 이제 여기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인터라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검은 게 전부 산악 열차거든요. 열차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여기 터미널역에 내려서 케이블카로 가서 산악 열차 타고 여기 내려서 관광하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 아이거 트레일 요거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둘째 날이 이제 피르스트까지 가서 파우로를 거쳐서 여기 신케 플라테까지 가서 여기서 열차로 다 내려옵니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겐 트레일 이 아이거하고 융프라우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 경치가 좋아져. 요런 거 보면 요런 모습부터. 요것도 이제 그 거리는 얼마 안 돼. 한 4.8km밖에 안 되고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동하기 하는 날 마지막으로 다 여기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또 몽블랑을 이동을 해야 돼요. 체르마트를 이동해야 되니까. 이 체르마트 지역에서는 어차피 체르마트가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지역에 숙소를 잡아놓고 이 마테오르 글라시오 이쪽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여기가 지금 요 경계선 이쪽이 이탈리아인데 요즘에 여기서 이제 이쪽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것도 돼요. 요즘에 케이블카로 넘어가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일로 올라가서 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일로 오는 사람도 있다. 근데 여기는 내려와서 요게 이제 빙하 트레일은 요거고 그 다음에 마테오르 트레일은 여기서부터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해도 뭐 시간이 이르면 다 해도 상관이 없고 보통 근데 하나 정도씩만 하는데 여기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걸 또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뭐 현지에서 어쨌든 그 같이 트레이닝 하면서 조율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코스 5개 도는 거는 또 시내 끝까지 푸니쿨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동을 해서 여기서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방향은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다시 내리는 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이거는 이제 산악 열차로 이동을 합니다. 고르노그라트까지 가서 이 전망대에서 이쪽 이제 마테오르 어디 가서 마테오르 이제 전망하고 이쪽은 이제 빙하 지역에 이쪽 반대편 빙하 지역에서 빙하 지역 관광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와 오는 경우도 있고 요 중간역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요 트레킹하고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애기 DVD 여기 올라가서 이거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그 뭐였지 저기 어몽이 나오고 했던 그 영화 히말라야도 히말라야 산책도 여기서 많이 찍었어요. 그 여기 이제 몽블랑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락블랑 트레킹 하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것도 진행을 하고 여기서 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올라오는 게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서 좀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이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갔다가 다시 오는데 이것도 뭐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여기 브레방은 그냥 올라가서 그냥 구경만 전망만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에기디미디 관광을 하고 올라가면은 중간역까지 내려와서 요게 이제 몽땅베르 트레킹을 해서 여기서 끝내고 산악 열차로 해서 돌아옵니다. 요게 이제 몽블랑 쪽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숙소하고 구분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저 3대 비용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인터라켄 쪽 그러니까 융프라우 쪽에서 3일 그 다음에 마테오르 쪽에 3일 몽블랑 쪽에 이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스위스 쪽이 이제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여행사들이 거꾸로 해요. 이 몽블랑에서 한 4일 있고 거기서 한 이틀 정도씩 있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더군다나 이 몽블랑 쪽에는 그 뚜르드 몽블랑이라고 해서 몽블랑 중을 한 바퀴는 도는 이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이거를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여기는 이게 중복된 코스거든요. 그 중복된 걸 갔다 왔는데 3번, 4번 하면은 그분들도 좀 안 좋죠. 그리고 안 가보고 제대로 된 데를 좀 더 봐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이건 이제 숙박 구분을 해놨는데 그 알타비아반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일랜드 섞었을 때는 코르티나에서 1박을 하고 산장에서 3박이 있어요. 그래서 산장 그 알타비안을 4일 동안 하기 위해서는 산장에서 자야 되고 그다음에 트레크로치라는 데서 2박을 하고 이제 발가단의 지역을 가고 마지막에 베니스에 잔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산장은 다인실이 두 명이 자는 게 아니고 다인실. 그 다음에 발가단의 지역 요 하이라이트일 때는 여기서 4박 여기서 4박 베니스 1박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근데 호텔이 보통 3, 4성급을 쓰는데 보통 2인 1식 기본으로 하는데 이쪽이 그 우리나라하고 다른 개념이 있어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여기가 휴양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족 단위 숙소거든. 호텔도. 그래서 2인실보다는 3인실, 4인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3인실, 4인실로 들어갈 경우가 좀 있어요. 그냥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알프스 3대 비봉은 인터라켄 3박, 체리마트 3박, 샤모니 3박 딱 3박씩 딱 정확하게 나눴네요. 이거는 뭐 사진이니까 그냥 보시고 요런 게 산장들이 보통 대부분 1층에는 음식점이에요. 식당, 레스토랑이고 2층부터 숙소인데 여기 4층 걸리면은 아까 우리 짐 들고 올라가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산장들은 보통 그렇게 돼 있고 지하에 뭐가 있냐면 얘들은 참 그게 잘 돼 있는 게 지하에 그 부츠룸이라고 해서 등산화를 말리는 공간이 있어요. 열 히터도 나오고 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땀 나고 했던 거 거기다 꼽아 놓으면은 아침에 뽀송뽀송하게 마릅니다. 얘들이 이제 그 이유가 얘들은 이제 겨울에 스키도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스키 부츠를 말리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2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한 10명 들어가는 거, 뭐 4명 들어가는 거, 6명 들어가는 거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아까 그 라가추오이 산장 이게 2,752m에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사우나예요, 사우나. 여기 저 돈 주면 여기 불 넣어줍니다. 장작으로 불 떼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사우나하고 나옵니다. 아벨라우 산장도 마찬가지. 이것도 산 거의 위쪽에 있는데 여기도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일반 이제 호텔들인데 호텔들은 뭐 다 뭐 어디 가나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런 호텔. 그다음에 식사는 뭐 다 뭐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트레킹 중에는 그 산장에서 이제 단품 매식하고 도시락 싸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락 싸는 경우는 언제 하냐면은 중간에 산장하고 거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는 경우가 그중에 도시락을 한 2번 정도 싸고. 근데 그 저녁은 산장이나 호텔식은 전부 이제 코스 요리로 하고 뷔페 여기 아까 저희 트레크로치 같은 데는 뷔페로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식당을 살 때는 뭐 단품으로 하든 뭐 그것도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고 마찬가지고 이쪽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뭐 저희 뭐 이런 거 잘 먹습니다. 이 저기 막 토마호크 같은 거 이런 거 먹었더니 나중에 돈 주더라고요. 저기 손님들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냐고 돈 주시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식사들은 거의 그냥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에 이제 안 나왔지만 이제 파스타도 먹어야 되고 뭐 저기 스파게티도 먹어야 되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가면 여러분 하루에 맥주는 한 5잔씩 먹는 것 같아요. 점심 때 먹고 저기 뭐 시간 나면 또 먹고 그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필요 없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등산화 같은 경우는 방수가 있는 게 좀 좋고 그다음에 오바트로즈 우리 그다음에 이거 꼭 있어야 돼요. 보온용 자켓. 왜냐면 특히 산장에 가면은 굉장히 춥게 느껴질 때 있어요. 바람 불고 막 그 날 안 좋으면은
막 그 겨울 저 거위털 그 자켓 있잖아요. 그거 입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없고 다. 그리고 소주 엄청 갖고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그 작년에 10몇 명 하는데 소주 병을 80몇 병 갖고 왔어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현지에서 사 먹는 게 더 맛있던데. 그러니까 와인 먹고 뭐 소주도 물론 먹어야 되지만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가시기 만약에 뭐 저희가 가신다면 가시기 전에 전부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안 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뭔지 아시죠? 네. 이거 뭐예요? 네. 네. 이게 어디서 찍었냐면 아까 그 3대 리봉 중에 휴네가라는데, 네, 거기에 내렸더니 이게 또 있더라고요. 제주 올레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찍은 거예요. 하여튼 저기 뭐 설명을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거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이제 7월 3일 돌로미테 출발하는 걸 신청을 했는데 네. 아직도 다 만석이 안 예,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 가령 참석자가 너무 적으면 취소되는 건가요? 저희는 제 양심상 취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3명 모시고 보낸 적 있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희한테 접수해 주신 분은 정말 뭐 한 명밖에 없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되면은 그분들 휴가 내고 거기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걸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그런 적 있습니다. 3분 모시고 갔다 온 적 있어요. 미니멈이 3명이에요.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그분들 휴가 내고 다 했는데 책임져라고 했어요. 저희 책임한테.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부모는 저희한테 지금 전화는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 결정을 빨리 안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업이 이제 15년, 만 15년 이제 찍었는데 보시면 저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때들 오셨던 분들이 아직도 계속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부담되는 게 좀 많이 있으신가 봐. 그래서 고민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저도 돌로미테를 한번 다녀왔었는데 네. 트레킹 이제 전문으로 하시니까 네.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든 나이가 네. 드는 네. 뭐 매일 산 타는 것을 조금 꺼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많아요. 그 주변 덕분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네. 트레킹 말고 투어하고 겸비한 특별하게 그런 건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상품을 조금 이제 구성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도 이제 똑같은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그런 일정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4일 동안 알타비아 4일 동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여유가 좀 있어요.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변에 또 저희 걸어가지만 옆에 케이블카로 올라가서 거기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대부분들 오신 분들 의견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프로그램 이게 좋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트레킹 매니아 분들이어서 그런가요? 근데 돌로미테는요 워낙 유명세가 있어서 그런지 트레킹 매니아도 많지만은 일반인들 꽤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산행을
일단 신청하고 그냥 본인 이제 그 거기 맞춰서 좀 운동한다고 그 뒤에 막 걷는 거 하고 막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트레킹에도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트레킹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걸 어떻게 맞춰 나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간혹 문제 생기는 경우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사진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진 찍는데. 그리고 앞에서 그런 요령으로 제가 조정도 해요. 딱 빼가지고 뒤에 쳐졌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딱 뒤대면 다들 쓰거든요. 그러면 10명 갔다 그러면 10명가 순서대로 다 이제 찍으면 뒤에 옵니다. 그럼 뒤에 찍고 그러면 또 줄로. 그거는 이제 적당히 저희가 그런 조율을 이제 합니다. 또 없으신가요? 하나만 좀. 네. 그 둘로 밑으로 트레킹하고 네. 알프스 저거를 3대 미봉 있잖아요. 네. 다 돌 시간은 없고 한 3박 4일 정도를 쳐서 네. 돈을 더 내면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긴 한데 그건 저희가 좀 동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저한테 지금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돌로미테를 끝내고 3대 미봉을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진행할 때 오십시오 했더니 제가 6월 25일 일정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그거 끝나고 7월 5일날 3대 미봉을 하거든요. 이동도 그냥 같이 하는 걸로 했어요. 거기서 끝나고 이동 같이 하고 거기서 시작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잘 맞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동선은 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없으신 것 같아요. 몇 시지? 시간? 5시 12분. 좀 놓고. 저 그냥 앉아서 그럼 저도 얘기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런 거 다른 거는 좀 어디 뭐 어디 가서 등산 이런 강의에다가 그런 것도 하고 좀 해봤는데 이거 회사 설명에 이렇게 나서서 한 건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아, 네. 너무 잘하셨네요.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이제 자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이 책 말씀드릴게요. 책은 제가 이거를 제가 두 개가 다 제가 쓴 책입니다. 이게 요게 이제 별 천지 인간으로 보시는데 가운데 작은 글씨가 있어요. 다 읽으면 별류천지 비인간이에요. 별류천지 비인간이 뭐냐면 이태백이 그 시 중에 산중문장의 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산은 인간 세상이 아닌 신선의 세계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출판사에서 제목을 이렇게 별류천지 비인간으로 하자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형 그러면은 요렇게 별천지 인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요거는 이제 중국 산에 관련된 거고요. 요거는 2015년도 연말에 출간이 된 거고 요거 이제 알프스 트랙이라고 요거는 이제 두께가 좀 얇은데 요거는 작년에 나왔나?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벌써 2년 돼가네. 요거는 오늘 말씀드린 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미테하고 그 다음에 3대 지붕은 아니고 몽블랑 쪽. 그래서 요거 진짜 필요하신 분은 사도 된다고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거는 되게 비싸요. 48,000원씩 하는 책이고요. 이거는 반값 24,000원인데 여기서 이거 사시면 4만 원, 2만 원.
세일해야지. 갑자기 가격 얘기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저 출판사에 돈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난이도가 네. 뭐 5개 중에 2개 정도 집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다른 데 다니신 여기 코스 있으신 거 중에 3개, 4개, 5개 정도 되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그냥 사실 비교를 3개 이상 되면은 네. 가시기 힘들어요. 일반. 어느 정도 산악 훈련을 네. 많이 다니는 우리나라 산하고 비교해봤어요. 사실 우리나라 산은요, 여기에 비하면은 지금 돌로밑에 이런 데 얘기했잖아요. 3대 미용 얘기했잖아요. 비하면은 우리나라 산이 제일입니다. 저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우리나라 산행을 했다. 똑같은 시간에 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여기에 비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3개 정도 간다고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뭐 이런 거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도 사실 거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거기는 이제 거기도 한 2개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 정도 네. 거기는 뭐 그래도 힐패스고 뚜르드 몽블랑도 있잖아요. 뚜르드 몽블랑도 2개나 2개 반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 여기 코스들이 그러면 뭐 평소에 산을 많이 안 타는 사람도 네, 되고 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일단 이쪽에는 돌로밑 때는 어린 애들도 와요. 그런 애들도 손잡고 와요. 길지가 않으니까 네. 말씀하신 거. 다만 그 높아서 고산층에 가는 데는 본인인데 여기가 이제 고산층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제 그 여기 햇빛. 돌로밑 오늘 회비 없습니다. 예. 돌로밑에는 고산 올 지역이 없어요. 없고 이제 3대 미봉 중에서는 이제 계곡하고 3,000m 이상 올라가는 지역이 이제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데 그래도 뭐 고소가 문제 생길 만한 지역은 없습니다. 이 정도 코스는 보통 트레킹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조금 난이도가 근데 이제 그거 말씀하면 드릴게요. 트레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트레킹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외국하고는 아예 전혀 반대로 쓰고 있거든요. 트레킹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그냥 가벼운 거 이런 걸 트레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책 뭐 이런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이킹이에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하이킹이고 트레킹은 종종 며칠씩 하는 거 이게 트레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트레킹이에요. 이게 진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산행이고 트레킹은 산책하는 거고 둘레길 도는 거고. 근데 제가 남미 3대 트레킹을 다 하고 왔거든요. 네. 그게 트레킹이 그렇게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남미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예. 여기가 여기도 그래요. 난이도가 여기도 되게- 그래요. 여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19년도에 갔다 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네. 뭐 자연이 보고 네. 너무 잘 돼 있고 파타고니아 쪽이 살짝 좀 어려웠는데 날씨가 파타고니아는 그 이제 오르막이 좀 밑에서 네. 나중에 있으니까. 네? 네. 갔다 왔어요. 그 피츠로이나 세련들 올라갈 때. 네. 거기는 뭐 거의 뭐 우리나라 근데 여기도 사실 그 첫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네. 첫날 그 브레이스 호스에서 거기 소라포는 거기 올라가는 그 구간이 그 구간이 제일 힘들어. 예, 그거만 별로 아니면 난이도가 그거만 높지는 아니면 않아요. 난이도는 뭐 어려운 데는 없습니다. 몽블랑 정상 올라가는 투는 혹시 안 하셨어요? 했죠. 몇 번 했죠. 그거는 잘 안 돼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뭐 그거는 일반 대중적으로 모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게 따로 있어요. 금년에도 6월달에 지금 7명인가 지금 갑니다. 며칠 일정을 그거는 이제 그거만 하는 거는 한 9일 정도면 되고요. 몽블랑 정상분만. 근데 이 팀은 이제 거기하고 마테오로 넘어서 마테오로 등반까지. 예, 그래서 보름 일정으로다가. 예. 저그 몽블랑도 항상 제가 이제 오신 분한테 말씀드려요. 그 너무 돈을 아끼려고 현지 가이드를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가이드 비용이 워낙 비싸요. 몽블랑 정상 가는데 가이드 한 명이 2사람밖에 케어를 안 합니다. 케어를 안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그럼 1인당 150만 원 돈이 더 들어가거든. 근데 그 돈 때문에 안 써요. 안 쓰면 80% 실패. 네, 80% 실패.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 무조건 쓰라고 얘기를 해요. 이왕 가는 거 돈 150만 원 더 내고 정상 제대로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저희는 거의 다 올려요. 저는 이제 그 다음 달에 4월 15일 날그 네팔에 이제 출루 리스트라고 6,500 정도 되는 산인데 거기 저는 이제 거기 특방을 나가요. 18일 일정에 일반인은 좀 못 가지. 거기는 이제 저기 일반인들은 이제 그 밑에서 트레킹하고 저하고 4명은 이제 그 정상 등반 하고 거기까지 그 밑에까지만 같이 운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헤어져 갖고 그분들은 트레킹 끝나고 먼저 들어오고 저는 이제 남아 있고 마저 하고 그건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네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네. 이렇게 로프 메고 아. 벽을 그거 이제 그 비아페라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제 암벽 등반은 아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고정 로프가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내가 이제 그 장비 이제 그 안전벨트를 해갖고 장비 걸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위험한 구간 가는 게 아니라 절벽 구간에 이제 옆으로 가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매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일은 없죠. 여기 코스에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 프로그램에는 지금 안 집어넣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은 그렇게 안전벨트를 하고 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할 만한 여유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별도로 하겠다는 미리 신청받아서 이제 거기 가서 좀 그거는 현재 가이드가 있으니까 얘들하고 하고 내려와서 어디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혹시 돌로미티에서 그 가르다 호수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어느 쪽에 가르다 호수. 가르다 호수 네. 그 상품은 제가 아직 없어요. 거기가 이제 휴양지가 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쪽에 네. 휴양을 보내요. 그 누가 그쪽 일정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 거기 단체 팀이라 내가 그걸 한번 일정을 만들어서 한번 해줬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더라고요. 잘 모르죠, 없죠. 네. 네, 우리가 잘 그 어디서 듣고서 그 얘기를 이제 해서 네. 했더니 또 뭐 그런 거 같아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뭔데 거기 가냐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일단 유명세 치르는 데면은 이게 뒤에 다 네. 들어오는데 네. 그거 아니면 모르거든. TV에 많이 선전됐는데 네. 전화하는데 요즘 안 가시는 직접 물어나고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로밑에 설명 잘 들으셨죠? 저는 알프스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여행업협동조합의 변영호 이사장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이 끝나고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들리시죠? 네. 예, 많이 생겼어도 잘 들려요. 네, 제가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그 설명회 안내를 받으실 때 오늘 3월 7일과 14일 2회로 있는 거 다 들으셨죠? 근데 오늘 자리는 여행사 또는 여행업 전문가 프리랜서들 대상으로 오늘 설명회를 하고 14일은 이제 주로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두 회로 나눴는데 저하고 이번 설명회를 이제 대표님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이제 했었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일반인들은 안 계시죠? 네. 아 일반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이시더라도
보통 이제 프리랜서 하시면서 어떤 여행사랑 이렇게 그 협업으로 이제 어떤 행사를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이 그냥 개인 본인이 이제 어떤 뭐 단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어떤 네트워크에서 나름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상품 진행 그 행사를 진행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기간에 여행 생태계가 다 망가지고 기존의 뭐 여행사조차도 그 한마디로 이제 생사가 뭐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 변화의 와중에 지금 이게 소위 프리랜서라고 명하는 그런 분들이 뭐 기존에도 뭐 속된 말로 이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모찌콤이라는 이제 그런 역할로 어떤 여행사랑 협업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여행협동조합은 이제 이런 그 여행 생태계 변화에서 이러한 그 여행 프리랜서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저희 협동조합은 원래 이제 여행사의 연합으로 결성된 조합이지만 앞으로 이제 그 개인 전문가들을 많이 이제 개인 조합원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러한 그 협업 내지는 여행상 저희 조합원들이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알프스를 주제로 했지만 뭐 전 세계의 여러 전문 조합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 어디를 가시던 좋은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모찌콤이라는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게 이제 뭐 관행적으로는 뭐 오랜 기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개인이 이렇게 그런 판매 활동을 하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조합과의 어떤 그 일단 조합원의 지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에서 그 조합과의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익 쉐어도 당연히 이제 계약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한마디로 이제 개인, 나는 어디 소속이 없는 개인이었다면 앞으로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협동조합의 브랜드와 명함도 활용을 하면서 그런 활동이 가능하시다는 점,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설명회 이후에 그 조합에 관련해서 문의가 만약에 있으시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명함을 오늘 뭐 미리 놔두지는 않았는데 제가 명함을 나눠드릴 테니까 요청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이제 사실 설명하신 알프스 트랙은 원래 B2B를 하시는 회사가 아니고 아까 뭐 오시기 전에 잠깐 뭐 다른 그 트래킹 회사도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전문 회사들이 사실 B2B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나름 이제 그 매니아층들이 있고 그 안정된 고객군이 있기 때문에 굳이 B2B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설명회를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조합을 경영해서는 일단 B2B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랑 협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품 이렇게 B2B로 프리랜서의 지위든 아니면 여행사의 지위든 진행을 하시고자 한다 그러면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릴 거 다 드렸고요. 네, 뭐 오늘 그 설명회는 이걸로 준비하는 거. 네. 다음 주 목요일도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또 주변에 계신 분도 있으면 다음 주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한 30몇 분을 저희 회사에다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 뒤에 같은 데 다 쓸 건데, 또 뭐 그래도 주변에 또 있으시면은 좀 알려서 오시게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획으로는 지금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 21일, 28일 제가 계속 목요일 날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 유럽 끝나고 나면은 중국 오지 쪽 한번
좀 하려고 해요. 이 책에 있는 그 고지 내용, 그 중국 서부 쪽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티베트 동티베트 있죠. 그쪽에 대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 그러니까 남미 쪽, 아까 남미 갔다 오셨다면 남미 쪽도 한번 할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순차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그냥 진행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쭉 갖고 계시다가 또 여기 내가 한번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또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언제? 다음 주 14일 날은 6시에 합니다. 여기서. 21일, 28일 결정이 됐어요? 예, 지금 제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결정이 있어요. 됐어요? 예. 근데 시간은 몇 시간인데요? 그때는 지금 6시에 그냥 6시 반에